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과 이제 민사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박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전반전에 이제 홍영철 변호사랑 많은 설명을 들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간략하게 이제 민사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명에 들어서 꼭 가져가야 될 거 몇 개만 챙겨서 여러분들 잘 가지고 가셔가지고 나중에 합격하는데 초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 그 로스쿨 다 합격하신 거죠?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비 법조인 되셨으니까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법정에서도 만나고 검찰에서도 만나고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많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홍영철 변호사님한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과목이 민사법하고 형사법 이거 설명을 들었죠. 공법하고 선택 과목 이렇게 그래서 8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민사가 뭐 민법, 상법, 민소법, 상법 뭐 이렇게 형소형법, 뭐 행정헌법,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 시험 총점이 1660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법이 한 800여 점이 돼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나 설명을 얘기를 미리 들었을 텐데 그 민사법이 거의 절반 거의 한 2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비중을 차지하고 여중에서도 민법이라는 과목이요. 이게 또 한 여기 민사법 안에서 또 2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 민법을 잘하는 게 관건이에요. 저걸 못하고는 뭐 합격하는 걸 엄두도 못 낼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를 가장 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뭐 사례형 시험 보고 선택형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많이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이라는 걸 보는데 기록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살면서 법조인 하면서 써야 될 소장 같은 거 그런 거 공소장 그런 거 쓰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3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설명들 하거든요. 아마 세계 유례 없는 시험이에요.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8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3과목을 그 5일 안에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세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뭐 그러니까 도전할 가치도 있고 또 이 시험을 붙으면 여러분들이 판검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대형 로펌 가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정치 요새 정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은 법조인이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그럼 여러분들도 빨리 붙어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 하여튼 이 시험을 붙으면 나갈 지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꼭 법조인 아니더라도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을 가려고 목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꼭 붙으면 아주 그쪽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분명히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붙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팜플렛에 민사 설명은 10페이지 중에 있어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민사법 공부 방법론에서 나오죠. 예, 그걸 참조를 하면서 1번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2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월 저희 1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이제 곧 이제 그 내년 1월 10일부터 지금 기수 이제 저거 변호사 시험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3년 후 1월 10일쯤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죠?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3년 후에 변호사 시험 3년간 공부를 해서 이 변호사 시험을 붙어가지고 나가는 걸 지금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명에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붙는, 그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팁, 그거를 좀 알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뭐 사법시험도 지금 올해 강의를 했고, 변호사시험도 1기부터 저는 쭉 같이 생활하고 강의해갖고 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거의 좀 지금 13회, 14회 막 그러니까 올해 13회죠. 이제 그 동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 여러분들이 입문하는 시기,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말, 요때 1번 하고 2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변호사 시험 본 때, 요때요. 3번. 요 세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 챙겨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도 이 3가지를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요. 그러면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때 입문 하는 거잖아요. 입문. 예, 그래서 입문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월은 뭐 거의 저 입문 강의 빼고는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뭐 1월, 2월 2달 동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사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동안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2학기 해서 총 6학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입문해가지고 지금 뭐 민법 기초를 닦았다. 그 다음에 형법 기초를 최대한 해도 2개 이상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초를 쌓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요. 1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1학년 동안 뭐 민형 1회독 민법 요거요. 민사형사 공법 1회독 하고 2학년 동안 2회독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회독. 그 다음에 3학년 또 올라가면요. 이제 6월, 8월, 10월 해가지고 졸업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기 합격을 해야 졸업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11월, 12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6월 달에 3회독, 8월 달에 4회독, 5회독, 6회독 정도 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만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과정만 쭉 해도. 근데 이 과정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해서 뭐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빠졌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합격의 길이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일단 과정을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페이지에서 2번을 보면은 수험 시간 대비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 들어가면은 이제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7시간씩. 그 다음에 저 숙제 내주면 그걸 하고, 그러니까는 학기 중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몇 시간이 안 나와요. 2-3시간 잘해야 그것밖에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도 여러분들이 그때 학원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8과목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학교 들어가서도 알겠지만은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은 그걸 딱 앉아서 다 연습하고 온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이 설명해 준 걸 듣고서 내가 시험을 붙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렇게 학원을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전문적인 그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주말과 방학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용했다. 그럼 2학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 8씩 그걸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입문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2번은 그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요. 3번 출제 경향과 난이도로 나오는데, 이제 이 변호사 시험에서요, 그 난이도 하면은 우리 국가 시험에서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 이렇게 민사법만이라도 한번 문제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문제만 봐보세요. 문제만 한 3-4페이지가 돼요. 그거를 2시간 안에 다 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만 읽는데도 처음엔 1시간도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어마무시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양도 보통 2시간 반 민사법만 하면은 뭐 상법 빼고라도 그것만 2시간 반인데 문제가 한 16, 7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읽기만 해도 시간이 거의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안 받으면은 그런 상태로 반도 못 써요. 반도 못 쓰고 그냥 뺏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출제 난이도도 높고 경향도 양도 엄청 많다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앞으로.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서 막 또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뭐 이래.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얇은 걸로 하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한 거는 본시험을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시험을 붙어야지 뭐 이시험 이런 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목표를 이 시험을 붙는다. 그럼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양도 많다.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비 방법 중에 11페이지 가면은 가번 나오잖아요. 입문 강의. 여러분들 입문 강의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문 강의가. 여기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민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민법이 거의 2분의 2분의 2, 거의 총 과목 중에 4분의 1 이상의 영향을 미쳐요. 민법을 잘해야 다른 과목도 다 영향을 미쳐가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입문 강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거기서 단어 배우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입문 강의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법은 하여튼 법학은 제2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법률용어는. 그래서 다른 그 입문 강의를 하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실정을 보면 입문 강의를 그냥 법적인 용어로서 추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냥 뭐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매매가 어떻게 되고 담보 책임이 어떻게 되고 뭐 그 동의항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을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멍하니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중요하다는 게 이 추상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풀어서 설명하는 입문 강의를 좀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예컨대 뭐 매매를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예컨대 매매했다. 뭐 담보 책임을 진다. 뭐 동시항변한다. 막 이런 걸로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식적인 거 매매는 알겠죠.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사고 팔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요거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담보 책임이 뭐냐? 그러면 담보 책임이 민법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뭐냐? 그럼 담보 책임은 매매를 했는데 물건을 사서 받았는데 거기 뭐 금이 갔다. 그럼 물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담보 책임이거든요. 근데 동시항변은 저기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안 주면 물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줄 때까지 물건 못 준다. 그게 동시항변이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뒤쪽 후자 쪽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잖아요. 그거.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입문이 아주 중요해요. 입문 해가지고 민법에서도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민총, 채권, 물권, 뭐 친상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벌써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제2외국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A, B, C, D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사실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런 과정이 입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없이 또 다른 데서 뭐 추상적인 말로 나열식으로 하는 강의는 들으나 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 오는 거예요. 3-4시간을. 그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입문 강의 동안 진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입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이 그냥 쭉 그냥 막연히 강의만 듣고 여기 가서 3월에 개강해가지고 로스쿨 가면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민법 다 아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쭉쭉 나가버려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멍하니 있다가 그때 비로소 공부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럼 출발선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입문 강의를 들어가지고 막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추상적인 말 듣고 그냥 끝나면 집에 가서 멍하니 있고 이런 거는 엄청 출발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입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민법에 대해서 민법만 잘해도 나머지 과목은 그게 요령이 생기니까 나머지는 응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 상식적이고 사실적으로 법학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입문 강의예요. 그리고 또 그런 입문하고 또 이제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례거든요. 사례. 여러분들 사례 시험이라는 걸 뭐 살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학 사례도 한 2회 정도 입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컨대 뭐 내 물건을 1억에 주고 팔았다.
그럼 산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럼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는 그 사례 인문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간단하게 누굴 때렸다. 그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뭐 누가 저기 내 물건을 뺏어갔다. 그러면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 걸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렇게 돼서 인문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인문이. 이거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은 멍한 상태로 2, 3년이 금방 가요.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나번이요. 나번. 그건 기본 이론 강의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인문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민법을 바라보는 눈에 어느 정도 생겼어요. 대충 민법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나오면 알잖아요. 그런 정도로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민법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민법을.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이론 강의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인문을 2회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회독. 기본 강의도. 그러니까 물론 난이도는 조금 높아지겠죠. 본격적인 이제 본론에 들어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3 이런 거고 여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에 들어가서 사례나 기록이나 선택을 풀어야 될 그런 주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인문처럼 강의를 할 거예요. 인문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건이라는 거, 효과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그것도 그 말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 거를 그렇게 사실관계를 상식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대입시키는 그런 과정을 기본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한 30몇 회, 33회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민법을 입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문. 그래서 이 정도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민법책을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럼 민법을 읽으면서 민법전이나 민법책 또는 판례 같은 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정도는 될 수 있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지만은 강의는 듣고 1, 2월을 갖다가요. 강의는 듣고 추상적인 말 나열 듣고 나 공부했어. 집에 가서 놀고. 그래서 1, 2월 지나잖아요. 돌아서면 법학은 신기하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빵이라고 보면 돼요. 제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곧 느낄 거예요. 금방 느낄 거예요. 이제 돌아서면 까먹고 하는 게 이 법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인문식으로 인문하고 인문으로 기본 강의를 2회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흔적은 남아 있을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로스쿨 가면요. 남들보다는 분명히 위에 있을 거예요. 비교 위에 훨씬 있을 거예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생활 들어가면 로스쿨 가면은 저기 MT도 가고 축구대회도 하고 막 맨날 놀거든요. 술도 먹고 막. 그러는 과정이 1학기 금방 지나가요.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과목은 막 몇 과목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덧 1학기 지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덧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충실히 지키고 요때부터 수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 떨어지는 거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에 하나라도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그야말로 그건 너무 힘들어요. 온 가족이 다 힘들거든요. 막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때부터 수험을 하는데 일단 1학년 1학기 때요. 이때만이라도 민법만이라도 하나 잘해놓으면 이것만이라도 대박이에요. 대박.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11페이지 답원에 보면 사례 강의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요번에 12월에 이제 여러분 기본 강의하면 사례 강의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를 하면은 사례 동강을 그냥 무료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눈 딱 감고 한 학기 동안 민법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만. 그래서 사례 강의를 어느 정도 들었다. 그러면 실력은 아마 3학년보다 낮을 거예요. 그 1학기만 가지고도.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루에 강의 듣고 숙제 다 하고 한두 시간이라도 빼가지고 막 자기 공부하고 이런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합격하는 게 목표지 딴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로스쿨 가서 대학원생 생활 즐기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까지가 목표예요.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하고 이때 2학기 때는 현공을 하고 좀 그럼 벌써 1년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책 한 번만 읽어도 그냥 지나가요. 아는 거 하나도 없이. 그럼 또 겨울방학 이용해가지고 다시 민법 사례라든지 다시 한번 2회독을 하는 거죠. 그냥 민법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 민소도 해야 되고 상법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민사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요 실력 가지고 2학기 때 또 민법도 하고 민소도 하고 상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공하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기인데 2학년 때요. 2학년 끝났을 때 겨울방학 올라갈 때 이때 어느 정도 수험 이렇게 이 6, 80을 대비한 수험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2학년 말 때 이걸 안 해놓으면요 3학년 때 가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얇은 책 가지고 막 암기장 대충 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1, 2학년을 잘 보내가지고 2학년 겨울방학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8과목에 대해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맞춰져 있어야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3학년 때 와서 어여 해서 막 졸시도 떨어지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의식, 요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근데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걸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말까지 나는 꼭 저렇게 해야지. 들어가서 스터디도 하고 뭐 학원 강의도 듣고 뭐 다 그러니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강의 듣고 다 기본서 정리하고 막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갖춰진 이 실력 가지고 6, 8, 10 세 번에 대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3회독, 여기 3회독을 하면 이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 이제 11월, 12월 동안 이렇게 쌓은 거 가지고 또 5회독, 6회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변호사 시험 보러 간단 말이에요. 변호사 시험 보러 가면 이제 5일 동안 보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하루는 쉬거든요. 월, 화, 해고 수요일 날 쉬고 목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험 전날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로스쿨 왔다는 거는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래서 그때 그래도 학년에 1타 한 번씩은 다 해본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 추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또 잘할 수 있어 이거. 그럼 저기 시험 보는 요령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 시험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게 양이 너무 많아요. 각 책마다 기본선 다 1000페이지 이상씩 되고 막 그러니까 8000페이지잖아 벌써 책이.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누적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전범위를 출제 가능한 논점만이라도 1회독을 해야 돼요. 1회독 한 4시간 정도 해가지고요. 이게 가능하면 거의 붙어요. 이게 거의 100% 이상 붙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1회독을 못하고 반회독만 했다. 반회독을 하고 이걸 못했다. 그럼 신기하게 안 한 데서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는 기억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런 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결국은 목표는 1, 2, 3 요거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오늘 가서 가장 체크할 거는 3개예요. 입문 잘해야 돼, 입문. 저거 못하면 3년이 우울해져요. 막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잘했다. 그러면 잘해서 민법, 민현공 해가지고 2회독을 해서 요때 2학년 딱 끝났을 때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나는 이제 앞으로 6, 80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세는 갖췄다. 이런 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겠지만 2학년 때 가서 이렇게 안 한 사람이 반이고 한 사람이 반이고 그래요. 내가 각 학교 돌아다니며 보면은 안 한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거는. 근데 한 사람은 거의 8, 90% 붙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시험 전날 그래가지고 여기 한 몇 회독을 해가지고 딱 보면 거의 합격할 확률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여러분 3년이 딱 짜여져 있어요. 가서 막연히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계획을 딱 짜고 하는 거예요. 3년을. 한 번도 뭐 한두 달 잘못해서 시행착오 또 몸이 아파서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빼고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기 계획하에 자기 루틴화해서 요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붙을 확률이 확실해요. 확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도 그냥 우왕좌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기 나갈 길을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거기 11페이지 답원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봐보세요. 12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기록형 강의는 강의를 듣고 뭐 선택형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 2학 올라가서 하는 거고
밥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무기교재라는 거, 무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각 과목은 다 책이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를 시험 전날 전범위를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300~400페이지짜리 암기장이라든지 요약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좀 만들어야 돼. 이렇게 기본 강의 때부터 쭉 해서 이때 이렇게 만들으라는 게 어느 정도 자기만의 암기장 기본 규제 한 200~300페이지짜리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3, 6, 8, 10을 보고 이걸로 몇 회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시험 전날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2학년 때까지 이거 만드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기장을 뭐 시중에 있는 암기장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것만 딸딸딸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기본서 가지고 누적된 공부를 암기장에다가 이렇게 습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문 기본 강의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강의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결국은 요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만들어져서 그래야지 시험 전날 3~4시간에 그걸 다 보죠. 안 그러면 1000페이지 언제 다 봐요, 그걸. 그죠? 그렇게 돼서 그런 요령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요령, 팁 이런 게 있으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거의 붙어요. 거의 100% 가까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하면 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무기교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그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만 가서 일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보면은 거기 오른쪽 페이지 거기서 주의할 거 계속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암기장 같은 거 공부하면요 무조건 떨어져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1000페이지를 300페이지를 이렇게 좁혀놨으니까 그 암기장 한 페이지 읽는데 책 1000페이지 읽는 거랑 시간 똑같이 걸려요. 그걸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해나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1000페이지 사례, 기록, 선택 막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암기장 흡수시켜서 그게 체화된, 그죠? 그 자기만의 노하우, 이게 딱 녹아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사법은 지금처럼 뭐 민법, 민소법, 구미 상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타 3피 하나 공부하면 3개가 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고수 칠 줄 알죠? 1타 3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량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공부 방법론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시기는 결국은 인문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 얘기했지만 법학은 제2외국어예요. A, B, C, D 이것부터 공부를 안 해놓고 그냥 막연히 뭐 문장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을 꼭 거치기를 제가 권유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또 단추가 깨져야 이게 3학년 때 와서 확실하게 붙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거 한번 읽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가보면요. 17페이지 보면 그 윈터스쿨에서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하고 관리반에서 공부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이 이렇게 후기를 좀 써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합격한 선배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딴 학원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제 100점짜리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이제 사례 같은 걸 시험을 보면은 20~30점 넘기가 힘들어요. 아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 많고. 그런 거를 이 과정을 한번 거치면은 제가 목표는 60~70점 맞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때는 매일 시험을 보고 첨삭하고 숙제 내주고 다시 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났더니 한 60~70점 맞게 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널널하게 본시험 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안 거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분도 나중에 2, 3학년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채점 받으면 2, 30점 못 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후기도 읽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계획을 한번 세우는데 많이 참작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나간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한번 공부도 이렇게 해서 참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주 간단하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과정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 3개, 시기 3개 확실히 오늘 챙기고 지금은 인문 확실히 챙기고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설명은 요 정도만 드리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좀 쉽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 외에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 뭐 따로
제 사무실 가서 저 질문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예.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올해는 사례를 좀 더 비중 있게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기본서랑 같이 하다 보니까는 막 또 시간이 좁혀가지고 사례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기본으로 하고 확인만,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요 쟁점이 중요하다 확인만 하고 바로 사례로 들어가서 설명해서 확인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를 될 수 있는 한 전 범위를 출제하는 건 전 범위를 다 풀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일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기본 강의 들었다면 학교 가서 그것만 들어도 나중에 이제 민법 실력이 최고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질문할 거 따로 계신 분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이 아니죠. 3년 잘 활용해서 여기 계신 분 전원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